김나연의 듣는 소설, 영화 소설편, 안시성. 3장. 안시성으로 들어가 양만춘을 죽여라. 요동들판에 비가 쏟아졌다. 풀들이 물에 씻겨도 피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온 지척이 허공을 향해 허망하게 입을 벌린 시신으로 가득했다.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에 해가 저물고 있었다. 어둠이 번지는 들판에는 노을보다 붉은 핏물이 흘렀다. 폐잔병들의 처참한 몰골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번져 있었다. 지척에서는 낮은 신음이 흘렀다. 한 걸음씩 발을 옮길 때마다 진흙탕이 된 땅이 발목을 잡아당기는 듯했다. 빗속에서 호흡을 몰아쉬는 군사들의 숨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렸다. 쓰러진 동료의 옷으로 급하게 동여맨 상처에서 끊임없이 피가 새어나왔다.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들은 동료의 어깨에 기대어 창을 지팡이 삼아 죽음의 문턱을 필사적으로 벗어나고 있었다.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생사의 전투는 계속되었다. 살아남은 학도들 무리와 함께 고구려 진영으로 돌아가는 태학 학도장 사물은 누람을 등에 업고 있었다. 세차게 내리는 빗속을 걸어가면서도 귓가에 들리는 누람의 가느다란 숨소리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다. 다 왔다. 조금만 더 힘내라. 사물이 나지막이 말했다. 멀리 고구려군 주둔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를 뚫고 가까이 당도하자 주둔지 앞에 중무장을 하고 서 있는 장수들이 보였다. 장수들 가운데 선 사내는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미동도 없이 돌아오는 폐잔병들을 바라보았다. 기골이 장대한 사내의 얼굴에는 어둠 속에서도 단단한 눈빛이 보였다. 대망리지 연개 소문이었다. 폐잔병 무리에서 군사 하나가 앞으로 나아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15만 군사 중에 대부분은 전투 중에 죽고 3만 명의 군사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군사는 제 10,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침통한 목소리가 장대비와 함께 바닥으로 내리꽂혔다. 보고를 들은 연개소문은 온몸이 산산이 깨어져 나가는 착각이 일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참혹한 부상을 당한 부하들이 보였다. 한눈에 보아도 얼마 남지 않은 병력이었다. 연개소문은 문득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땅에 발을 디딜 때마다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대망리지 아파. 누람을 업고 있던 사물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숨이 엉키고 목이 메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사물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연개소문을 바라보았다. 쏟아지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려놓거라. 잠시 상태를 살피던 연개소문이 입을 열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사물이 질끈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연개소문은 사물의 등에 늘어져 있는 누람을 응시했다. 누람의 얼굴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고 새파랗게 변한 입술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연개소문의 눈가에 경련이 일었다. 이미 죽었다. 연개소문의 목소리가 사물의 내부를 관통했다. 사물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물이 가득 들어찬 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살아나온 줄 알았는데. 흐느끼기 시작한 사물이 어깨를 들썩거리며 허공에 울부짖었다. 애처로운 울음이었다.
연개소문이 몸을 낮춰 사물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빗줄기가 굵어지며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적셨다. 패전 소식이 날아든 고구려 진영에는 적막감이 엄습했다.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는 막사 안에 연개소문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눈길이 닿는 곳에는 삼조고 그림이 걸려 있었다. 세 개의 발이 달린 까마귀 삼조고는 머리에 기다란 벼슬을 세우고 두 날개를 활기차게 펼치고 있었다. 태양에 살고 있다는 이 새는 신들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신성한 전달자이자 상서로운 길조로 여겨졌다. 연개소문은 금방이라도 그림을 벗어나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새를 응시했다. 생명과 힘, 균형,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연개소문은 깊은 숨을 토해내며 생각했다. 고구려의 운명을 걸고 주필산 벌판에서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나 돌아온 군사는 고작 1만. 태양신은 고구려의 운명을 외면하는 것인가? 연개소문은 시름에 잠겼다. 문득 막사 입구에 인기척이 들렸다. 데려왔습니다. 부관이 말했다. 들여라. 부관이 문을 열자 뒤따라온 사물이 막사 안으로 들어왔다. 연개소문의 눈길은 여전히 삼조고 그림에 머물러 있었다. 사물, 네 고향은 안시성이었지. 연개소문이 사물에게 물었다. 사물은 안시성을 듣자마자 짐작이 가는 바가 있었다. 잠시 주저하던 사물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하파. 양만춘이란 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 같은 안시성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는 전장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안시성으로 돌아왔을 때는 제가 평양성으로 온 이후라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사물은 머릿속에서 오랜 기억을 떠올렸다. 안시성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양만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은 자가 없었다. 이야기로 전해 들은 그는 전장에서 승리를 거듭하는 영웅이자 존경받는 성주였다. 그러나 이제 안시성 성주는 주필산 전투에 군대를 보내라는 대망리제의 명을 거절한 반역자였다. 연개소문이 사물을 보며 물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겠지? 한때는 젊은 나이에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한 전장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역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비명 속에 죽어갔다. 그 속에 너희 나이 어린 태학 학도들도 있었다. 그런데 양만춘 그놈은 어디 있었느냐? 태학 학도들을 떠올리는 순간 사물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허공에 흩뿌려진 빗줄기가 눈앞을 덮쳐오고 칼날에 사지가 찢기는 비명이 귓가에 날아들었다. 피로 물든 생지옥에서 쓰러져간 태학 학도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사물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연개소문이 물었다. 양만춘은 내게 반기를 드는 것도 모자라 이번 전투에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물이 울분을 억누르며 힘겹게 대답했다. 사물, 너를 부른 것은 그 때문이다. 사물이 고개를 들어 연개소문을 바라보았다. 연개소문이 단호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안시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태학 생도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네가 양만춘과는 달리 나에게 충성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아빠. 반역자 양만춘은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안시성으로 가라.
그 말씀은? 사물이 놀란 표정으로 확실한 의미를 물었다. 안시성으로 들어가 양만춘을 죽여라. 사물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주필산 전투에서 패배한 고구려가 신라 같은 희망을 찾는다면 그것은 안시성에서 당나라 대군을 격파하는 것이었다. 안시성을 포기한다면 남은 곳은 고구려의 심장부인 평양성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평양성까지 당나라에 함락된다면 더 이상 고구려의 미래는 없었다. 연개소문이 사물의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지금 당군이 안시성으로 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주를 죽이면... 사물은 신락 같은 희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차피 안시성으로 당군을 상대할 수는 없다. 그보다 더 큰 성들도 이세민을 당해내지 못했다. 안시성은 버린다. 연개소문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사물은 연개소문의 시선을 마주했다. 연개소문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에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기로 결심한 것이 분명했다. 사물은 머릿속에 뒤엉킨 복잡한 생각들을 지워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우리는 이제 평양성으로 간다. 나는 마지막 남은 군사들을 평양성에 모아 당군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고구려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전투가 될지도 모른다. 사물, 너는 반역자 양만춘을 죽이고 평양성으로 합류하라. 대망리지 연개소문의 명이었다. 사물은 운명을 받아들이듯 깊이 고개를 숙였다. 연개소문이 몸을 돌려 삼조고 그림 아래 놓여있던 단검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사물에게 건네며 물었다. 할 수 있겠느냐? 사물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칼을 받아들었다. 이 목숨을 버려서라도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결의에 찬 목소리였다. 단검을 바라보던 연개소문이 시선을 거두었다. 삼조고가 날개짓을 하여 날아가는 곳에 고구려의 운명이 걸려 있을 터였다. 빗소리로 가득한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날이 밝자 일찍 준비를 마친 고구려 군들이 주둔지를 떠나 이동을 시작했다. 말에 올라탄 연개소문이 선두로 나섰고 병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후미에는 부상병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고구려의 심장부인 평양성이었다. 멀리서 고구려 군대를 바라보던 사물은 반대 방향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힘차게 말을 몰며 달리기 시작하자 말 발굽이 땅을 박차고 지나간 자리에서 뿌연 흙먼지가 일었다. 사물은 홀로 안시성을 향해 달렸다. 생사의 전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